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를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대장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의 성공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토부는 최근 대장지구와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천시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는 SBRT 신설보다 원종 홍대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게 교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박정산 부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장지구의 SRT 계획을 내놨지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SBRT는 일반 차량과 분리된 전용 주행로를 통해서 신호 대기와 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체계인데요. 네. 국토부에서는 대장, 계양지구 광역교통대책 발표로 SBRT를 발표했습니다. 이 구간은 김포공항에서 박촌, 대장지구, 종합운동장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총 길이는 17.3km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6,600억 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김포광역에서 박촌을 경유해서 벌말로 국도 39호선 구간을 연행하는 계양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었는데 이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에 포함되면서 연장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SBRT라는 게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속도가 빠르는 버스 체계다라는 설명이신데요. 3기 신도시 건립 계획 때부터 이 대장지구 교통 대책으로 SBRT가 정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 아닌데 이제 와서 이게 부천시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제 부천시 국토부 발표인 SBRT가 이제 대장지구 및 계양지구의 대중교통 수요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SBRT 대신 대량 수송 그리고 정치성, 신속성이 뛰어난 철도망 도입을 협의 초기부터 계속 꾸준히 요구했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네. 다만 이제 수용이 좀 안 된 건데요. SBRT는 GTX-B와 연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GTX-B 완공이 2029년입니다. 네, 대장지구 이제 입주 시작이 2026년이고요. 26년. 그리고 네. 계양지구 같은 2026년 완공을 목표할 때 목적 달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는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이제 신도시 내 철도가 없어서 도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아픈 경험이 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장 대장지구에 원대 홍덕선 그리고 GTX-D 등의 철도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SBRT보다는 GTX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천시는 원종 홍대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종 홍대선의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부천시가 추진해온 사업인데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인데 오정에 있는 서영사 의원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선이 되시고 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민자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 사업을 할 건지 좀 결정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는 한 12월 말쯤에는 좀 윤곽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국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부천시가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민간 투자를 하면 시간은 빠르지만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는 SBRT 신설보다는 원종 홍대선 대장지구 연장 사업이 교통 효율성이 더 높다 이런 입장인데요. 박정산 의원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연장 가능성 있을까요? 네, 그 신도시의 성공 요인은 이제 서울을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철도망이 있는 게 이제 성공 요인인데 국가철도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원종 홍대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재정 사업을 할 건지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 제한 투자 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모두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검토 중이고 네. 11월 말쯤에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원종 홍대선 연장 구간이 아마 추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할 거고 만일에 이제 민간 제한 투자가 된다 하면은 이제 민자 사업 적정성 검토로 인해서 예타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빠르면 2022년도에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가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천시 의회도
부천시와 한 목소리로 SBRT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와는 다르게 GTX-D 조속 추진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배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대장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SBRT 같은 경우는 중원부터 가는 시내교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5호선, 9호선 환송해서 BRT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천에서 이제 김포공항은 현재도 뭐 버스 노선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이제 부천 쪽 하는 게 좀 좋다고 판단이 돼서요. 만약에 GTX-D가 연계되면 대장에서 이제 강남까지 또 진입이 또 빨라지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GTX-B로 환승할 경우 서울 중심부까지 가기가 더 편해지고요. 또 시간에 또 현재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건데요. 또 GTX-D가 또 김포로까지 간다면 경기 북부와도 연계가 좀 가능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SBRT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차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좀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부천시는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게 동서로는 연결이 좀 가능하지만 남북은 또 단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만 갈 수 있는 신호체계가 또 무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 SBRT보다는 GTX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종 홍대선도 빨리 놓여지기 바라고. 시와 부천시 의회는 이 SBRT를 철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박정상 의원님은 의견이 좀 다르시다고요? 네, 100% 동의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SBRT가 신도시, 그러니까 계양과 대장 신도시, 그리고 현재 계획은 이제 운동장역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장 신도시에서 운동장은 일반 그런 우리 차량 도로를 이용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SBRT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계양 신도시와 대장과 마곡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곡에도 나름대로의 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 대장에도 기업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양이나 서운 산업단지도 기업이 들어오면 이 SBRT가 이 서로의 그 축을 이용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BRT를 이게 간선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어떤 그 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GTX-D 노선도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면 네. 김포에서 하남까지 서부 수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 그러면 대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동장으로 가기 때문에 SBRT를 굳이 그 지하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비용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 안 되면 SBRT를 김포공항에서 계양 신도시와 대장동까지는 운행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종 홍대선이 연장이 되면 대장동이 종점인데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성도 맞추기를 위한다 하면은 계양 신도시 주민들이 대장동에서 지하철 원종 홍대선 연장선을 이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구간은 SBRT가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토부 SBRT 그 계획에 조금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국토부가 내놓은 이 SBRT 노선을 보면 김포공항역에서 계양직으로 우회해서 대장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로서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게 외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대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올 12월 말쯤에 이제 그걸 결정을 할 겁니다. BRT 노선을. 그래서 현재 전 국토부가 하겠다 하면 현재 노선을 하되 단서를 달아서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이거는 중단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대장동 신도시까지만 운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대장 신도시와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철도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SBRT가 김포 마곡으로 연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기업과 그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걸로 돼야지 지하철 연계는 왜 그러냐면 원종 홍대선이 이렇게 이제 대장도가 연결이 되면 화곡역 5호선하고 환승이 되고요. 9호선 가양역하고 환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장동은 SBRT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3,600억이나 들어가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SBRT도 신도시의 도로가
만들어져야만이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라야 제가 볼 때는 한 2024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GTX D 노선을 더 빨리 추진을 해서 지하철을 놓는 게 낫다는 그게 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네.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에서 종합운동장을 SBRT 노선의 지하로 이렇게 파서 가거든요. 네. 그 비용을 차라리 봉오대로를 지화하고 위를 뚜껑을 덮어가지고 거기를 공간도 활용하고 이렇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원도심과 대장동 신도시 갈로지르는 봉오대로가 없어져 버리면서 원도심과 같은 이런 일체감이 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금 후에 또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박 의원께서는 사실 이 SBRT가 김포공항역과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SBRT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 때문에 대장신도시에 지하철 들어올 명분을 아예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닐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SBRT랑 지하철 노선 모두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국토부가 이게 SBRT는 자체 참 좋은 이런 그 버스 시스템이라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게 이제 대장과 계양 신도시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철도는 다른 개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럼 별개로 보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별개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두 가지 촉구 결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GTX D 노선을 빨리 하라는 게 하나 있었고 네. SBRT는 철회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양 우리 부천 구간에 중복시켜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SBRT를 했다고 그래서 철도망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 SBRT도 들어오고 지하철 노선 이렇게 모두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봤는데 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량 수송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제일 필요하고요. 일단은 또 원종 홍대선은 운행 방향이 좀 다르므로 수요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계획 과정에서 수요 분산했다는 편익은 더 감소가 좀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대로 GTX-D가 이제 대장에서 종합운동장 노선이라면 뭐 SBRT 경쟁 노선이 되면 둘 중 하나는 삭제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철도 이제 파급력의 수송력을 고려할 때는 SBRT보다는 철도가 우위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량 수송의 수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의원들께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의원들께서도 그 시를 위해서,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부권 주민은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GTX D 노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이제 의회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GTX D 노선이 이제 광역철도인데요. 이게 대장동 신도시는 무조건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출발이 김포면은 이제 대장동을 신도시를 통과해서 운동장에서 강남으로 해서 이제 한남까지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번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내년 4월에 아마 될 건데 그때 포함을 시켜서 순위를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고 이제 뭐 경기도고 해가지고 그는 아주 대단히 그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그 광역철도 계획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는 이 국토교통부 안대로 SBRT를 신설하려면 차라리 대장신도시와 마곡지구를 연결하는 SBRT를 만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곡에서 5호선, 9호선 또 공항철도와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 수요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종 홍대선이 대장동까지 연장이 되면 이 철도를 가지고 하곡역 5호선하고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9호선 가양역하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SBRT는 이 지하철과 연계보다는 마곡의 기업과 대장동의 기업과 계양의 기업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작용으로 주민들의 편리로서 이용이 된다 하면 훨씬 같은 도시 형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도 높아질 거고 또 적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훨씬 그 도시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곡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꾸준히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대장지구에 SBRT냐 지금 지하철이냐 이 논란인데요. 국토부는 이 부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뭐 당초 발표된 대로 이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겠다, SBRT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군요. 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3기 신도시만큼은 그런 예전의 신도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강 신도시나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일단 교통이나 이런 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이제 들어가게 했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좀 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만큼은 어쨌든 교통망 확충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추진하겠다,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SBRT 자체가 지금 국토부가 계속 밀고 있지만 어느 지자체도 지금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아직 국토부도 뭐 자신감이 있다고, 물론 뭐 버스 전용 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거를 보고 있지만 과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에 대해서 아직 예측하기는 조금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RT보다는 그래서 부천시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고 네. 차라리 안전한 철도 넣는 게 더 낫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제기하는 문제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교통 효율성도 효율성인데 SBRT를 신설하게 되면 도당동과 심곡동 그 원도심 지하를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도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알려진 계획대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원당동, 도당동, 성곡동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하 시설 들어오면 지상으로 환풍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라서 여유 공간이 좀 없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또 공사 기간 중에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이에 대한 시민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는 받지 못하는데 이런 시설 공사 때문에 주거 환경에 피해를 받을 것이다. 주민들은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그러니까 부천의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게 굳이 지하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많은 비용을 없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조금 확충하고 이렇게 교통 시스템을 좀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이제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이 SBRT라는 신개념 교통 체계를 그렇게 많이 지금 해보지는 않았는데도 이게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그렇다면 뭐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뭐 획기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제 아주 좋은 교통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그 대장 신도시나 계양 신도시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시가 되면서 이제 도로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부천시로서는 재정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SBRT를 도입하게 되면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그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추정 사업비의 이제 20% 정도를 교통과 관련된 예산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 신도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들어가는 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아, 시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없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추정 사업비에서 약 3,600억 정도를 사용할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전체 SBRT를 도입하게 됐을 때 부천에 해당하는 구간의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3,60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재원 마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신도시 개발하는 추정 사업비에서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나중에 이제 네. 그게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버스에서 적자가 나면 그거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가 이제 그 당시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SBRT에서 확신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RT라고 해서 봉오대로가 이제 서울 입구에서 지금 청라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만성 적자로 운영이 돼서 이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장지구에 SBRT가 들어올 것이냐,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